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특조위에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민 세금 많이 들어간다 운운할 때부터 예견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300명이 넘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그 진상을 밝혀서 재발을 막겠다는 그 활동조차 딴죽을 거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뻔뻔하고 역겨울 따름이다. 해경을 대신해 구조에 나선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두 번 다시 국민을 부르지 말라 이 말을 남기고 떠난 잠수사의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한겨레 사설은 그러면서 사실 특조위 활동은 아직 마무리할 때가 아니다. 밝혀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 해경 1, 2, 3정 외에 50여 척의 어선들까지 대기 중이었는데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를 지휘한 해경 고위 간부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군과 해경 사이에 오간 음성 저장장치 제출 요구는 해경이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의 7시간 등과 관련한 수사 기록은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기관들은 철저히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 조사만 안 하면 세월호 특조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해 왔다고 폭로했지요. 네, 범인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범인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개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세월호 의인 김관홍 잠수사. 네,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가족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자는 호소 오늘도 거듭하게 됩니다. 농협 356-0661-7708-03 농협 356-0661-7708-03 예금주 김혜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했습니다. 후임 사무총장 임명은 능력 있는 효율적이고 조정적인 인사로 선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텨온 권성동 사무총장, 김희옥 위원장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자 단독으로 김희옥 위원장 측이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해서 비대위원 표결에 붙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인내하고는 있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전했는데 특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낙종 정도가 아니라 오보를 냈습니다. 김희옥 위원장이 경질 방침을 밝힌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흘째 정상적으로 당무를 보면서 권성동 경질 문제가 없던 일이 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촉이 많이 약해진 걸까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에 그 당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의 뜻으로도 읽혀지는데요. 아니면 지역구인 대구의 토대를 보다 확실하게 다지겠다 이런 뜻이거나 말이죠.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 김부겸 의원의 고민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인 만큼 개헌 정족수를 웃도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개헌이 필요 없다라고 답한 의원은 13명이었습니다. 통치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중임제가 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았는데 62.2%였습니다. 대통령 2번 하는 거죠. 대통령 중임제가요. 미국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누어 갖는 이원 집정부제는 16.1%, 영국이나 일본식의 의원 내각제는 11.1%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공항 관련 소식입니다. 김해가 낮다, 밀양이 낮다, 가덕도가 낮다. 이 논란에 함몰될 때가 아닙니다. 신공항 백지화가 아니다. 사실상 김해 신공항이다라는 청와대의 말장난 속에 내재된 대통령의 무책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1년 3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에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 유감스럽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이렇게 밝혔었죠. 이어서 2012년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는 신공항은 원래 김해공항이 2016년 바로 올해입니다. 2016년에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라면서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될 것이다. 부산 시민께서 바라는 신공항을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다. 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역 갈등을 증폭시켜놓고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신공항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한결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가덕도와 밀양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리라는 예상을 한 사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선 현 정부에서 촉발된 신공항 건설 논의는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김해공항 확장이 대안이 될 수 없었느냐? 직접적인 계기는 2002년 4월 김해공항 북쪽에 있는 돛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정부는 당시 여러 검토를 거쳐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주로를 연장할 수 있지만 산을 깎는 데만 25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7년 11월에도 김해공항 확장은 군시설 이전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물 제거로 인한 공사비용, 소음 문제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당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소음, 안전, 비용 문제가 크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지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가덕도와 밀양 두 곳만 놓고 최종 검토를 했고 결국 2011년 백지화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네, 이런 결론이 왜 오류인지 밝히지 않는 이상 김해 신공항 운운하는 것은 말장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가덕도나 밀양으로 가면 항공소음이 사라지려나 했던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 공항을 더 크게 짓는다는 소식에 멘붕입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취재한 그제 아침 10시 50분부터 약 10분 동안 취재 대상인 윤모 씨 집 상공을 지나간 항공기가 무려 4대나 됐다고 합니다. 2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항공기가 지났다는 얘기죠. 51년째 마을에서 살고 있는 73살 최모 할머니, 못 산다. 국제공항이 되면 비행기가 24시간 뜰지도 모른다. 지금도 비행기가 뜨면 전화도 못 받는다. 75살 강모 할머니는 귓구멍이 빙빙 도는 것 같다. 집에서 담근 과일주를 마시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러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71살 김모 할아버지는 3년째 수면제를 먹고 있다.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빈도수가 잦은 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할까? 네, 그제 낮 1시 35분 김해시 불암동 분도회관 앞에서 한국공항공사 건축설비팀의 도움을 받아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요. 약 30분 동안 4대의 항공기가 지나갔는데 시속 30km가량 지나는 1100cc급 오토바이보다 컸다고 합니다.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는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한 주민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는 것 그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음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니, 네, 이 주민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터미널까지 KTX 열차가 운행되고 고속도로와도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동대구에서 김해공항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게 2020년 개통하는 부전 마산선과 직결 철도 지선 4km를 신설하고 시속 200km급 준고속열차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대구와 부산 방향에서 김해공항 신터널까지 준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 동대구에서 김해공항 소요 시간이 지금의 1시간 40분에서 1시간 15분으로 25분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 노래를 틀어야 하나요? 신공항 필요 없다. 네, 이런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지어진 전국의 지방공항들이 KTX 개통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 이 세 군데를 제외한 울산, 양양, 무안 등 11개 공항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이거대로 문제지요. 그런데 김해를 대체할 영남권 신공항, 개항하면은 이용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영남권 신공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컨대 공주역, 김천 구미역이 적자가 난다고
부산역을 새로 짓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안녕하십니까.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환균입니다. 공정 언론을 세우려는 이건 언론 노동자들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공정 언론을 주장하다가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도 바로 선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정 언론 바로 세우기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공정 언론 다시 시작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 광화문 광장에서 공정 언론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공정 언론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중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조선일보의 지역균형발전 뭉개기 보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번엔 세종시의 제2국회 충청민심 불지르는 정치. 네. 하여간 표 얻기 좋게 뭐든 지방에 오면 좋아하는 어리석은 민심을 자극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충청 주민들이 어리석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세종시에 내려간 정부 부처들의 업무 효율을 위한 국회 분원 설치는 매우 타당합니다. 합리적이고요. 서울 여의도 국회를 왕복해야 하는 세종시 정부 부처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는 것입니다. 한 해 이 일을 위해서 200억이 쓰여진다고 하는데요. 세종시에 국회 출장소를 두게 되면 처음에는 1,000억이 들겠지요. 하지만 한 해 200억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신 세종시가 불편하다. 세종시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짐 싸서 서울로 돌아오라. 이런 의도가 깔려 있어 보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각종 인터뷰에서 개헌을 해서 국회와 청와대까지 다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뜬금없게 들릴까요? 조선일보가요. 물론 남경필 씨가 대통령이 되면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면 바꿀 수 있다. 남경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겠지요. 네. 서울 수도권 부동산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 이러한 조선일보의 본질을 알고 이 기사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 특히 윤석유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를 질타하는 중앙일보 사설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민은 올 상반기 내내 생활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공포에 시달렸고, 정부가 클린차라고 한 경유차는 폭스바겐 등의 사기극임이 밝혀져 큰 충격을 받았다. 10여 년 만에 실상이 드러난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민의 마음을 더 아리게 했다. 모두 엉성한 정책이 화근이었다. 네, 이제 이 지점에서 모든 책임의 주체 윤석유 장관이 등장합니다. 3대 이슈의 책임자는 환경부 윤석유 장관이다. 그런데 윤석유 장관은 국민 정서와는 거꾸로 법령이 미비했다, 기업의 문제다 라는 식으로 애두르면서 사과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 엊그제는 일부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이라고 너무 주장해서 심각성이 커졌다면서 세계보건기구를 원망했다는 것이다. 그러곤 미세먼지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도 생각한다. 어쨌든 줄여나가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올 1월에서 5월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7 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 연평균 기준치를 넘어섰다. 일시적이지도 어물쩍 대처할 일도 아닌 심각한 사태 아닌가. 능력도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는 윤석유 장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네, 중앙일보 사설이 이러합니다. 어디 환경부뿐이겠습니까?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될 거란 그런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원전 10기가 집중될 이 지역의 안전성 평가에서 원전 1기의 개별 심사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전성, 네, 헐겁게 따진다 이런 얘기죠. 한국일보가 입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에서 발견된 우려점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서로 인접한 원전에 동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 원전의 사고가 다른 원전에 미칠 영향 등 원전이 몰려있는 지역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전 부지의 사고 빈도는 원전 수와 직결됩니다. 인접해서 운영되는 원전이 많을수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인데요. 사실 원전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경제성을 감안해서 보통 한 부지에 2기 이상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한 부지에 6기 이상 운영하는 초대형 단지는 전 세계에 11곳밖에 없습니다. 원전 10기가 집중될 대한민국, 네, 대표적이지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사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사업 명목으로 올해 예산 4억 4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2013년부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왔고 전임 조윤선, 김희정 장관도 등재 추진 계획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후부터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라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 정부는 증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이 분석이 주목됩니다. LG경제연구원 분석인데 한국, 미국, 일본 세 개 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25%에 해당하는 비금융기업들, 말하자면 은행 지주회사를 제외한 대기업들
비교해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 설립 5년 차 이하의 젊은 기업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국의 대표 기업 가운데 설립 5년 차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미국이 11.5%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3.3%, 일본은 1.8%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장수 기업의 비중이 높은 특수성이 있죠. 몇 대에 걸쳐서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인 거죠. 3.3%라면 말입니다. 결국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신생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역시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기사네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모 씨, 이달 초에 한 온라인 대필업체에다가 사직서를 대신 써달라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회사라고 사직서를 성의 없이 썼다가는 동종업계에 좋지 못한 평판이 돌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신모 씨로서는 흘려넘길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배경과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간단히 적은 뒤 5만 원을 동봉해서 업체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필 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SNS 같은 짧은 문장에 익숙해 길고 논리적인 글을 써본 경험이 적은 디지털 세대가 주된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위주였던 대필 영역도 연애편지와 탄원서, 사직서, 경위서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필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가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를테면 불륜 같은 거죠. 반성문을 대신 써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고객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전자파가 많은 환경에서 지내면 딸을 낳을 확률이 더 커질까?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까? 네, 전자파와 관련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윤민석 씨가 만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이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박용현 한겨레 정치부장의 칼럼 나와 당신의 헌법 1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화국의 헌법은 시대의 변화와 절실한 과제를 반영하며 성장해온 생명체다. 미국 수정헌법은 1791년 표현의 자유를 필두로 1865년 노예제 폐지, 1913년 상원의원 직선제, 1920년 여성 참정권, 1971년 18살 이상 투표권 등으로 이어졌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은 1949년 제정된 뒤 50차례나 개정됐다. 제정 당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등 획기적인 조항을 담았던 독일의 기본법은 1990년대에 여성 우대 조처와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 등을 2000년대 들어서는 동물 보호 조항까지 추가했다. 이렇게 지금은 없는 나라의 틀을 만드는 것이 개헌이다. 모두가 명실상부한 나의 헌법 1조,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원칙을 가슴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개헌이다. 그것은 현실의 부조리와 고통을 끊어낼 상상력의 축제다. 네,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온통 권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한겨레 20일 안수찬 현 편집장이 2009년에 실은 헌법이여 국가의 의무를 담아라, 네, 이런 제목의 글 일부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헌법은 포괄적이다. 한국 헌법의 평등권 조항은 간단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른 기본권 조항도 비슷한 수준이다. 남아공 헌법의 평등 조항은 200자 원고지 5장에 이른다. 평등은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포함한다. 국가는 인종, 사회적 성, 생물학적 성, 임신 및 혼인 여부,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적 취향, 나이, 장애, 종교, 양심, 믿음, 문화, 언어, 그리고 출생 등을 이유로 누구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선진 헌법의 세심함은 한국인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독일 연방 헌법의 결혼 가족 조항을 읽고 있으면 연애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절로 든다. 국가는 결혼과 가족을 특별히 보호한다. 어린이에 대한 보살핌과 양육은 부모의 자연권이자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다. 부모가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지 국가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 어린이가 위험에 빠지거나 방치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는 법에 의해 그 가족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모든 어머니는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 보살필 필요가 있다. 혼외 출산 아동은 결혼 출산 아동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남아공 헌법 조항은 200자 원고지 7장 분량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동시에 이름과 국적을 얻는다. 모든 어린이는 가족 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졌을 때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는다. 모든 어린이는 기본적인 영양, 거주, 의료를 제공받는다. 모든 어린이는 학대, 무시, 혹사, 격하당하지 않는다. 모든 어린이는 착취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혼외 출산 아동을 보살피고 갓 태어난 아기가 이름을 얻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 네, 국가의 의무라고 못 박았네요. 네, 한국에서는 드물지요. 헌법이 권력 체제를 위한 처방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수찬 편집장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안수탄 편집장 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남아공 헌법은 주거권도 따로 밝혀두었다.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택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 이런 권리가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합당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관련 조건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 없이는 누구도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며 그들의 집이 파괴당하지 않는다. 어떤 법률도 함부로 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는 울컥해지는데요. 네, 남일당에서 주거권을 위해, 생존권을 위해 싸웠던 그분들 생각도 나고 말이죠. 개헌, 정치인들만의 리그로 그치지 않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